안녕하세요. 오늘 이스프링과 물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물이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스프링에 대해서 좀 궁금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보게 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물이 다 물이지 뭐, 공기가 다 공기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출렁이는 저 액체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물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고 좋은 물이 있고 안 좋은 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맞습니다. 좋은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스프링 이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마시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저 출렁이는 액체는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좋은 물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너무 상식적인 건데요. 고인 물이면 안 돼요. 제가 뒤에다가 약간 판서를 해놨는데 좋은 물이라는 건 첫 번째로 절대로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여 있으면 세균이 자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마실 물에 대해서는 절대 고인 물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물이 좋은 물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네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물속에 원래 용존 산소라는 게 있거든요. 기체가 녹아 있어요. 용존 산소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다 보장되는 물이 좋은 물인데, 그런데 한 가지 깜짝 놀라실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이라는 게 아메이 정수기만을 통과해서 나온 물이 좋은 물이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좋은 물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물의 상태가 좋은 물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환경에 오염되고 나쁜 물질들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거에서 조금 걸러서 마시자라고 하는 게 사실 좋은 물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좋은 물이 아닌 물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내고 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물에 대해서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물의 방식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물 중에 하나가 끓여 마시는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을 끓여 마신다. 물론 어떤 분들은 수돗물을 끓여 마시기도 하지만 생수를 끓여 드시는 분도 있고 정수기물을 끓여 드시는 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돗물을 끓여 드신다는 것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기사 생각나세요? 인천에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정말 원인 불명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공포감에 시달려야 됐고 특히 노약자가 있고 아기가 있는 집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굉장히 많은 피부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게 바로 인천의 그 붉은 수돗물이었는데 그래서 집단적으로 식중독도 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수돗물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아리수를 마시잖아요. 아리수는 원칙적으로는 그 정수 처리장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이 몇 년 되셨죠? 저는 저희 집이 30년 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물이 그리고 그 아리수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그 관이 정말 깨끗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30년이 지난 수도관은 아무래도 노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을 끓여 드실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노후된 관을 쓸고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수돗물에 나오게 되는 녹, 중금속,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돗물에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그림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수돗물이 끓인다는 건 어떤 정해진 주전자나 어떤 용기에다가 물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사실은 팔팔팔 끓여서 거기다 우리가 옥수수나 뭐 여러 가지 차를 넣고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 혹시 가스를 쓰시나요, 집에서? 가스를 쓰시면은 정말 애석하게도 그 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체들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그 가스를 탁 틀었을 때
그게 막 파란 불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빨간 불이던데 내지는 주황색 불이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주황색이나 빨간색 불은 정말 너무 무서운 일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연탄가스, 옛날에 그 연탄가스 뭐냐면 충분히 연소가 되면 불꽃은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충분하게 연소가 안 되면,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거기서는 원치 않는 기체가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물을 끓일 때 1분 안에 끓나요? 10분 안에 끓나요? 그렇지 않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물을 끓게 되는데, 그러면 물이 수증기로 되면서 집이 더워지는 것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가스에서 나오는 그 불완전 연소된 기체들을 내가 마시게 되고, 그건 우리가 그토록 피해야 되는 연탄가스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을 끓인다는 측면만 생각하지만 그 주변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치명적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물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끓이다 보면은 수증기로 날아가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한 솥을 끓였는데 끓고 나면 반솥이 되는 거. 뭐냐면 그만큼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기체는 날아가지만 고체는 날아가지 않죠. 그 물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은 고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농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노력하고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물을 끓여가지고 또 그걸 식혀서 그걸 담아서 냉장고에 넣는 그 수많은 과정을 하지만, 그 물 자체는 그렇게 과히 깨끗하거나 좋은 물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이 농축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점점 더워지면, 특히 이렇게 집에서 물을 끓여 드시는 분들은 그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지금 여름이야. 그래서 문을 꽉 닫고 에어컨을 켰는데 주방에서는 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열이 막 발생하고 저쪽에서는 에어컨이 그 열을 식히고, 정말 말도 못한 에너지 낭비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물이 맛은 있을 수 있어요. 옥수수를 넣거나 무슨 차를 넣어서 맛은 구수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물을 봤을 때 과연 그게 그렇게 깨끗하고 진짜 그 노력을 해서 우리가 마실 만한 물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가장 노력 대비 안타까운 물의 상태를 끓여서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한번 재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그러면 끓인 물도 아니고,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편하게 생수를 마실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트를 많이 못 가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도 많이 사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생수, 두 번째 생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생수는 여러분, 저도 연식이 좀 됐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운동장에서 수돗물을 콸콸 받아 마셨어,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그때는 물을 사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못했던 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대학교 때 이럴 때부터는 물을 사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풍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000원, 1,500원 이렇게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물을 이렇게 담아서 이제는 먹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수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무시무시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생수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손을 꼭 붙잡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생수가 어디에 담겨 있죠? 좋은 생수는 유리병에 담겨 있죠. 정말 좋은 생수, 비싼 생수는 유리병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마트에서 막 사서 마시는 물은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플라스틱에 담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가소제. 플라스틱을 물렁물렁하게 해가지고 촥 모양을 만들 때 그 물렁물렁하게 하는 그 가소제 성분들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엔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소제 이름들이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뭐 이런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이제는 뭐로 알고 있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자기가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하는 환경 호르몬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은 아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소제인 환경 호르몬 성분이 프탈레이트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금 이 플라스틱 병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물이 담겨 있고, 그러면 여러분, 플라스틱에 담긴 생수가 어저께 공장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 집으로 오나요? 여러분 그렇게 드세요? 그렇지 않죠. 보통은 몇 달 전에 또는 어쩌면 몇 년 전에 그 어떤 충북 음성, 경기도 포천 이런 데서 플라스틱에 담겨서
크게 큰 용달차에 실려서 여러 가지 대형 마트에서 비와 눈을 맞으며 재고로서 기다리다가 우리가 맞을 때는 차가운 냉장고에 시원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마치 그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플라스틱 병 안에서 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좋은 물의 조건을 뭐라 그랬죠? 고인물이 아니어야 된다. 고여있는 물은 세균이 자라기 때문에 고인물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물은 일단 뚜껑을 따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세균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플라스틱 통 자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물을 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환경 호르몬 성분이나 플라스틱 성분이 녹아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요새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성조숙증이라던가 환경 호르몬에 의한 여러 가지 폐해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그 중에 간식 시간 그리고 매 순간순간 마시는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내버려도 부족할 환경 호르몬을 꿀떡꿀떡꿀떡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서 얘한테 무슨 작용을 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지불해서 마셔. 그것도 꽤 비싼 돈으로.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 물을 마셔야 될 것인가? 과연 이 방식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고수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또다시 대두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미세 플라스틱이란 부분이에요.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스틱이 이제는 잘려서 점점 분해가 되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미세한 모양으로 떠돌게 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들어갈 수 있겠죠. 농출될 수 있겠죠. 아까 환경 호르몬처럼.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수를 콸콸콸콸콸 마시면서 섭취하게 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일주일에 무려 신용카드 한 장이래요. 신용카드 한 장. 여러분 신용카드 한 장 드실 수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사서 마시면서 신용카드 한 장을 마시게 되고 그렇다면 그거는 마셨나 보다. 뭐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나가겠지? 아니고요. 그런 애들은 한번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여러분 배에 잡히는 거 있으시죠? 그 지방 안에 콕콕콕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럼 지방 안에 콕콕콕 있으면서 걔네들이 그냥 가만히 죽어 살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고 그게 나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악순환의 어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플라스틱을 통해서 마실 수밖에 없는 저 생수에 대해서는 정말 경제적이지도 않고 물의 퀄리티가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가 그거를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거 쓰레기 발생.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같이 뭐 제주에서 열을 살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정수기를 못 쓰니까 정말 생수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불과 열흘밖에 안 있었는데 제가 배출한 플라스틱의 양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마시는 물, 국 끓이고 밥할 때 쓰는 물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2리터 생수병이 그때 도대체 몇십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에 내가 우리 집에서 매일매일 마시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그 물에서 쓰레기를 그렇게 남발한다면 사실 그것도 참 마음이 깨끗한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생수에서 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 그 구제역 기억나세요? 그 동물들 돼지와 소와 이런 것들을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을 살처분하면서 그냥 땅바닥에 다 묻은 거잖아요. 비닐에 싸가지고. 그런데 그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 그 지역 주변이요 전부 생수 공장이 있어요. 그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한 그 묻었던 곳들은 전부 경기도 무슨 충청도 무슨 어느 곳 이렇게 되는데 그 곳에 생수 공장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아리수도 우리 집까지 오는데 오염이 되는 걸 염려하는 판에 그 근처에 이렇게 구제역을 묻어놨던 그 근처에 있는 생수 공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정수를 한다면 그 정수 물론 잘 하겠죠. 하지만 깨끗한 물을 정수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근처에서 정수를 해서 그냥 통에 담아서 하얄 뿐인 그 물 과연 정말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쓰레기를 발생시키면서 먹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할수록 조금 찝찝한 게 저는 사실 생수예요.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유리병에 담긴 생수를 마셔.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거는 저 멀리 유럽의 알프스 산맥을 타고 내려온 그 안반수 내지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물 역시 고여놓은 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이라는 건 그냥 어저께 떠놓은 물도 버리고 마시는 판에 고이지 않는 물을 마셔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수라는 것도 역시 한 번쯤은 정말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아, 그러면 무슨 물을 마시지? 그래, 그래서 정수기를 쓰는구나 하고 해서 사람들이 쓰는 게 바로 정수기 방식인데, 정수기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걸 아세요? 정수기는 역삼투압 방식이라는 게 있고 중공사막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라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역삼투가 뭐고 중공사막이 뭐고 전 처음 듣는데 기계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역삼투는 쉽게 얘기하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는 현상. 그게 삼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삼투의 반대. 그렇다면 절여진 배추에서 소금을 빼내려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역삼투는 어떻게 보면 자연을 거스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은 자연을 거스를 때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원래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돗물이죠. 수돗물에는 미네랄도 있고요. 미네랄은 뭐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미네랄이에요. 염소도 있어요. 염소는 왜 있죠? 혹시나 물에 세균이 있으면 살균시키기 위해서. 수영장물에 염소를 많이 넣죠. 락스 냄새가 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리고 물에는 원래 중금속이 또 있겠죠. 우리 수도관을 따라서 오면서 쓸고 오는 그 중금속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 H2O가 있는데 이 물을 우리가 다 마시기에는 얘 중금속도 걸리고 염소도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 깨끗한 H2O, 물이 H2O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물에다가 압력을 가해요. 압력을 가해서 얇은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해서 오로지 H2O 물만이 갈 수 있게 한 방식이 역삼투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일단 이 멤브레인 필터 자체가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구멍이 작아서 필터라는 게 그런 거죠. 자기보다 큰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 필터도 구멍이 작기 때문에 본인보다 큰 이 필터 사이즈보다 큰 중금속이나 미네랄이나 염소 같은 거는 못 들어오게 하고 오로지 가장 작은 사이즈인 물만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속도가 쫄쫄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콸콸콸이 아니고 쫄쫄쫄. 그렇게 되니까 물이 이렇게 담기기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역삼투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정수기는 직수를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필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겨우 이렇게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한쪽에는 찬물, 한쪽에는 더운 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냉온수 역삼투 정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제가 고인물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어쩔 수 없이 물의 속도를, 유속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정수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고인물 자체가 염소를 거른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균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세균이 자라고 또 찬물, 더운 물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뒤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사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 통 자체가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생수 부분에서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나 이거는 그냥 물을 플라스틱에 담아놔도 정말 무시무시할 판에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에 담아 놓는다. 여러분 요새 종이컵에다가 예를 들어 애들 분유를 먹이는데 그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분은 없으시죠? 왜냐? 뭔가 플라스틱에서 전자레인지에 의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상식은 갖고 계시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이 통 전부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밑으로 커피 마시고 뭐 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넣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역삼투 방식은 근본적으로 미네랄이 없고요. 세균은 바글바글바글하고 자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고인물이라는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정수기 회사들도 연구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을 스텐통으로 바꾸고 사실은 역삼투 방식인데 직수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덜 걸러줬구나. 저 방식은요.
천천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멍이 엄청 커졌거나 그래서 직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는 조금 저는 의심이 돼요. 다른 어떤 필터를 사용해서 했을 때 그렇다면 그만큼 걸르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삼투 방식은 근본적으로 고인물이 되는 그런 것인데 직수다. 그렇다면은 필터 자체의 구멍이 송송송 해서 거의 물과 비슷한 물을 그냥 원래 원수와 비슷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사실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고인물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살균을 하는데 물을 살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이 끝까지 흘러와서 마지막에 나오는 코크를 살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물이 살균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물이 쉽게 살균되는 거라면 사실은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 그 표현 방식 자체가 헷갈리게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역삼투 방식의 대표적인 어떤 불편한 부분이죠. 중공사막 방식은 뭐냐면요. 가운데 중, 빌, 공, 실, 사, 가운데가 비어있는 얇은 실다발로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방식은 직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렇게 물이랑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술술 흘려 보내는데 그 실다발 같은 필터로 대신 그런 어떤 나쁜 물질을 잘 흡착을 하고 가둬두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직수도 가능하고 저렇게 어떤 미네랄은 그냥 통과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오염이 빨리 돼요. 그래서 필터를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정수기가 깨끗하다 그래서 나는 쓰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많네라는 걸 제 설명을 듣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방식의 물을 마셔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사실은 14년 전에 그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MBC에 엄기영 앵커가 계셨던 시절인데요. 너무너무 정수기에 바퀴벌레와 개미가 많다는 뉴스가 허구한 날 나왔어요. 그때 저는 아메이의 이 이스프링을 몰랐던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역삼투 정수기를 쓰고 있었고 제가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저희 집 정수기를 분해해봤어요. 분해했더니 진짜 분해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이 물을 못 마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처분해버렸죠. 왜냐? 개미와 바퀴벌레까지는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렇지만 오래된 물이 뻐끔뻐끔거리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가 그때 두 식구였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 저 두 식구가 이렇게 큰 정수기를 썼기 때문에 물 딱 열어보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이것은 과히 한 달쯤 전부터 고여놓은 물 같은 뻐끔뻐끔거리는 물이끼가 끼어있는 그런 수조를 발견하고 야, 이 물로 내가 마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처분하고 고민을 할 때 사실은 그때 이스프링을 알게 됐어요. 이스프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태까지 뭐가 문제였죠? 고인물이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아메이는 생각을 한 거죠. 절대 마시는 물은 고인물을 하면 안 된다. 직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직수를 하려면은 저런 멤브레인 필터 크기로 걸러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은 어떤 게 저렇게 걸러주면서 물을 콸콸콸 쏟아버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숯 기억나시죠? 숯이 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도 방에 놓고 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에서 딱 숯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숯 자체는 숯이 어떻게 해서 흡착하는지 아세요? 숯에는 제가 이게 그러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숯에는 숯 입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기공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네요. 기공이 있어서 이게 여기를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구멍 안에 척척척 흡착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메이가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숯을 쓸 건데 그냥 숯은 도저히 너무 빨리 구멍이 차버리겠다. 그래서 숯을 쫙 압축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쓰면 엄청난 구멍이 생길 테니 그 구멍으로 물을 필터링을 하자. 그러면 물을 콸콸콸콸 쏟는 그 성질도 만족하고 물속에 존재하는 나쁜 물질이 있다면 흡착을 할 텐데 혹시나 수세 양이 작아서 금방 포화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쫙 압축한 압축활성탄 여기 보면 압축활성탄을 써가지고 우리가 물을 걸러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물을 걸러보자라고 했을 때 이 압축활성탄이 굉장히 훌륭한 역할로 물을 걸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물질들은 통과시키는데
아주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숯은 미네랄이랑 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숯 필터가 물이 막 지나갈 때 미네랄이 혹시나 있으면 미네랄을 막 그냥 막 보내요. 보내기 때문에 이 물 속에는 미네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그렇지만 이 압축 활성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살아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은 어디나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 살아있는 아이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왜 햇빛 좋을 때 이불을 왜 넣으세요? 창가에 이렇게 넣으시죠? 왜냐? 저 멀리서 오는 햇볕, 그 햇볕에 의해서 내 이불이 조금이라도 뭔가 소독이 되라고 하죠. 그것처럼 암에 의해서는 이번에 뭐에 집중을 했냐면 라이트, 빛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 모든 거를 살균하는 것처럼 그런 태양광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영역 말고 자외선 영역은 에너지가 세거든요. 에너지가 세다는 건 뭐냐면 팍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팍 비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 중에서 여러분 적외선 아시죠? 그 우리 왜 원적외선 해가지고 빨갛게 여기 뭐 치료할 때도 쓰고 했던 그거는 되게 낮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여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자외선은 쪼이면은 그런 거 눈으로 보면 막 백내장 걸리고 이럴 거예요. 너무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센 UV 램프, UV가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외선 램프를 이 압축 활성탄으로 한 번 걸른 물이 이 자외선 램프를 통과하게끔 디자인을 한 거죠.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외선 램프는 이런 형광등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물 한가운데 램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감전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 어떻게 저런 발생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압축활성탄으로 웬만한 건 다 걸르지만 세균과 바이러스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저 UV 램프 그것도 특정하게 그냥 UV 전체 영역이 아니라 254나노미터라는 특정한 빛을 쫙 쪼이는 거죠. 그래서 이 원기둥형의 그 램프가 빛을 쫙 쪼일 때 그 주변이 물살이 이렇게 돌면서 물 안에 혹시나 없겠지만 그래도 있다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해서 우리가 마실 때는 그리고 나서 바로 똑똑똑 떨어지게 하는 이런 직수 방식의 이 전체를 디자인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상하다. 많이 묻는 질문이 있으세요. 다른 회사는 저렇게 못하나요? 못해요. 왜냐하면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개발을 일찍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물에 저런 방식으로 숯을 만들고 저런 방식으로 UV를 활용하는 거를 특허를 걸어 놓으면 다른 데서는 그 특허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엇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똑같이는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나라도 좋은 대기업들 연구개발 많이 하는데 왜 자기네만 이스프링만 굉장히 독보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 혼자만의 말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그냥 뭐 너가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어디서 인증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인증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NSF라는 단체가 있어요. NSF는 뭐냐면은 음용수에 대해서 정수기 또는 음용수에 대해서 어떤 실험 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가장 권위 있는 물 인증 방식이 NSF 인증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정수기들도 NSF의 어떠한 번호, 뭐 NSF 42번, 55번, 53번 이런 번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깨끗한 물, 뭐 안전한 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정수기들도 인증받은 게 있는데 점점점 차이가 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세균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그 UV 램프를 활용하는 그 방식 이것들은 사실은 좀 따라올 수 없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때요? 요새 그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위협이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측면으로 뭐가 있냐면 물에도 옛날에는 이 정도만 보면 물이라는 건 마실 수 있었지라고 해서 검증을 끝냈는데 지금 점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아이 키우는 분들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약 드시고 물약 같은 거 어디다 버리세요? 막 버리시죠. 싱크대에 버리거나 화장실에 버리거나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화 괴물처럼 물에 너무너무 이상한 생물들이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 벌써 아주 몇 년 전에 본 자료인데요. 우리 낙동강 아시죠? 낙동강. 낙동강은 예전부터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강이잖아요. 페놀 유출 사건, 무슨 유출 사건 하면서 낙동강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년 전에 시민단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낙동강에는 암수 한몸 붕어가 그렇게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원래 암놈 따로, 순놈 따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의 원리인데 암수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난 거,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진짜 영화 괴물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서 NSF라는 단체에서 생각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이 약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아무데나 막 버리다 보니까 물이 너무 오염이 된다. 그러니까 물속에 이런 약성분이 있다면 그런 거를 잘 걸르는지를 정수기가 걸르는지를 우리가 항목을 또 하나 만들겠다라고 해서 NSF 안시 401이라는 항목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프링은 이 항목을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연구 개발을 해서 다시 제품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원래 오리지널리 만들었던 그 제품이 이 안시 401이라는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 잘 걸러주는가라는 거를 체크를 해봤더니 원래 개발되었던 그 이스프링 자체가 이거를 또 만족해서 모든 항목을 인증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고 있을 때 내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나 있다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있다면 이런 걸 못 걸러주는 물을 내가 계속 마시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멀쩡히 건강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건강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안 좋지? 무슨 이런 게 발현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졌던 것처럼 물이 다 물이지. 수돗물이든 생수든 정수기든 이스프링 물이든 물은 다 물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좋은 물이라는 게 있구나. 왜냐? 자연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정말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그런 좋은 물이라는 게 있구나. 그게 바로 이스프링이 추구하는 방식이구나라는 거를 아시면은 굉장히 아마 좋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까지는 다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런데 비싸. 그래도 생수는 1,000원, 1,500원, 2,000원이면 사는데 이스프링은 어쨌든 한 번 먹으려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 하는 부분에서 딱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수기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따라서 마시고 있지만 정수기라는 건 오늘 설치하고 2개월 있다 뛰는 게 아니죠. 정수기라는 거는 보통 한 번 설치하면은 사실은 뭐 렌탈 시스템에 의한 어떤 그 룰 아닌 이상은 평생 쓸 수 있는 게 정수기인데 그래서 처음 값이 아니라 이후 유지비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 같은 걸 총 계산을 해보면 이스프링은요 2리터 기준으로 5년 기준으로 이스프링은 2리터를 만드는데 166원이 듭니다. 그런데 삼다수 2리터 인터넷 최저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660원입니다. 같은 퀄리티의 물이라고 해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생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수의 퀄리티인데 값은 높아. 그렇다면 정말 이게 비싼 걸까요?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수기에 대해서 그래 니네 이스프링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런데 100만 원 비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한 번 정수기를 설치했을 때 평생 쓰고 필터만 갈게 됐을 때 유지비를 총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싸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수기를 이스프링으로 바꾸고 나서 14년 동안 그 정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렌탈을 했을 때 렌탈을 하면은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죠? 코디라는 방식을 취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오케이 물도 좋고 가격까지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해? 라고 했을 때 니네는 코디가 있어? 코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프링 자체가 코디이기 때문에요.
이스프링에는 스마트 칩이라고 저 필터 위에 스마트 칩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 정수기가 몇 리터를 정수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몇 번의 호스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온 오프를 했는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 이런 모든 기록이 스마트 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디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칩을 그 센터에 가져가서 보면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코디가 필요 없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 코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로지 물을 만드는 그 금액, 그 비용만 우리가 지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그리고 또 합리적인 어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물이라는 거는 진짜 하루에 몇 리터씩 마시고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을 만약에 베이스로 바꾸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을 먹어도 그 비타민은 물이 해야만 하는 그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느라 자기만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스프링 물을 바꾸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감동들이 있어요. 아니, 물을 바꾸고 무슨 감동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예를 들어 피부가 좋아지고 아토피가 좋아지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뭔가 호객성 발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은 물을 바꾸고 숙취가 없어졌다고 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하지만 본인 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물을 바꿔서 마실 때 우리가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양파만 키워도 굉장히 달라지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는 이제 쌍둥이인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똑같이 튤립을 갖고 왔어요. 하나는 수돗물, 하나는 이스프링을 키웠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스프링으로 키운 튤립은 뿌리가 10cm가 넘게 자라고 꽃도 훨씬 많이 피었는데 수돗물로 키운 튤립은 그거에 반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몸에 어떤 물을 주는 게 좋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오늘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